고부 갈등. 며느리는 매달 200만 원씩 노후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 커피 한 잔도 아끼며 악착같이 저축하고 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과 함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부 간 경제적 지원 문제입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은근하게 오가는 눈치와 암시들. 요즘 잘 되나 보네. 우리는 언제쯤 편하게 살 수 있으려나? 그 같은 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여러분도 다 아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고부 갈등 사례가 수천 개의 댓글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30대 직장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경제적 지원 요청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우리 집 이야기인 줄 알았다. 정말 공감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두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세대 간 가치관 충돌의 문제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콘텐츠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제기. 젊은 세대의 현실.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과 동시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주택 자금 마련, 자녀 교육비, 그리고 자신들의 노후 준비까지 말 그대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범한 직장인 부부가 은퇴 후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최소 3억 원 이상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유롭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려면 그 금액은 5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하루하루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점심 한 끼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커피는 집에서 타먹고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이나 모임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주말에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이 돈이면 펀드에 넣을 수 있는데, 이 돈으로 적금을 하나 더 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요즘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평균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치원비,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거비까지 더하면 젊은 부부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전셋값이나 월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입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30대 직장인 부부의 경우 맞벌이를 해도 월 합산 소득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월세나 대출 이자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가고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 자녀 교육비와 보육비로 100만 원 이상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기껏해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노후 준비도 하고 비상금도 마련하고 가끔 여행도 가야 하는데 사실상 빠듯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까지 해야 한다면 젊은 부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키워주신 은혜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생활도 버거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며느리들이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불효자인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나쁜 사람인가? 라는 죄책감과 함께요. 하지만 부모 세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마음과 함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효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시대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고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갈등의 심화, 부모 세대의 기대. 부모 세대, 특히 현재 60대 이상의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변변한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고 자신들은 굶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밥을 먹였습니다. 교육열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자녀 교육비에 쏟아부었죠.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세금을 보태주거나 결혼식 비용을 대주거나 신혼 살림을 차려주는 것까지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자신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랐던 시대의 문화였고 그들의 부모 세대도 그렇게 자녀들로부터 봉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자신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좋은 차도 타고 외식도 자주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인색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해외여행은 3년을 모아서 간 것일 수도 있고 그 차는 할부로 구입한 것일 수도 있으며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자녀들의 실제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녀들도 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은근한 눈치와 암시가 오가고 때로는 직접적인 요구로 이어집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하기 힘들구나.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야. 전기세, 가스비가 장난이 아니네 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며느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상 대화인지 아니면 경제적 지원을 암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편합니다. 직접적으로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며느리는 정말 난감합니다. 우리도 지금 아이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벅찬데라고 속으로 울부짖지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효도하지 않는 며느리로 낙인 찍힐까 두렵기 때문이죠. 시댁 식구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인색하다, 돈밖에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자신들의 노후 자금이었거나 아이의 교육비였거나 비상금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드리고 나면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내가 잘한 건가? 이렇게 계속 드려야 하나?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도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자녀가 선뜻 주지 않으면 내가 키운 자식이 이렇게 야박한가라는 서운함도 생깁니다. 이렇게 서로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채 오해만 쌓여가고 결국 명절 한 번 지나고 나면 가족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갈등은 곧 감정적 갈등으로 번지고 이는 가족 관계 전체를 악화시킵니다. 며느리는 시댁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이에 낀 아들이자 남편인 사람은 어느 편도 들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해결 방향 제시 마이너스 소통과 이해.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솔직하고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돈 이야기를 부모님과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루다가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화의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대화는 곧바로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는 현재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월 수입이 이 정도이고 고정 지출이 이만큼 있어서 한 달에 실제로 여유 있는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님께 자신의 경제 상황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명한 공유가 없다면 부모님은 계속해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보여드리거나 통장 내역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명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매달 50만 원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20만 원 정도는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죠. 혹은 매달은 어렵지만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 용돈을 드리겠습니다.처럼 자신들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 세대도 자녀들에게 본인의 경제 상황과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생활하기 힘들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월 생활비가 이만큼 필요한데 연금으로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 부족한 금액이 이 정도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정확히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힘든 경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힘들겠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기 참 힘들지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작은 금액을 드리는 것,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을 드리는 것, 이것도 효도입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주말에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부모님 댁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것,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 등도 모두 효도의 방법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돈보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원하시기도 합니다. 손자, 손녀를 자주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역사회의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각종 의료비 지원 제도 등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도 현명한 효도 방법입니다. 이런 정보는 자녀 세대가 더 잘 찾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반대로 큰 돈을 들이더라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메시지와 희망. 여기까지 고부간 경제적 지원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배려, 이해, 그리고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모두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편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가능하다면 더 많이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 공통된 마음을 기억한다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며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을 넉넉히 모실 수 있지만 어떤 집은 정말 힘들어서 최소한의 도움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각자의 현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빚을 내거나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파탄나면 결국 부모님도 더 걱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효도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드리고 다음 달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 드린다면 부모님도 자녀의 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부모 세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워 보인다면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하세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은 이래서 힘들지만 3년 후에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세요. 아들아, 엄마는 이런 부분이 힘들구나. 하지만 너희도 힘든 것 알아.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기간도 길어졌고 경제 구조도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처럼 농경 사회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경제를 공유하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세리트라이제이contin 유의로운 효도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부모님 용돈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자 능력에 맞게 금액을 정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만 부담이 집중되지 않고 부모님도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 지원 대신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서 자주 찾아뵙고 장을 대신 봐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손자 손녀를 자주 보여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대신했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방식에 만족하시고 자녀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효도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모님과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청하고 부족한 부분만 자녀들이 보태드리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함께 계획을 세우니 부모님도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게 되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어서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함께 마주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협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의 노후는 불안하고 자녀들은 자신들만 챙기는 것처럼 보인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아이 키우랴, 일하랴, 집안일 하랴, 노후 준비하랴 정신없이 바쁜데 추가로 경제적 부담까지 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씩만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힘드시구나라는 이해와 우리 며느리도 정말 힘들겠네라는 공감이 만난다면 그 교차점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 즉 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남편들이 이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께는 아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아내에게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양쪽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지금 대출 이자만 매달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아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여보, 우리 어머니가 요즘 많이 외로우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드신 것 같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면 어떨까?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이 양쪽의 다리 역할을 잘해준다면 고부 갈등은 훨씬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한쪽 편만 들거나 문제를 외면한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며느리 여러분, 부모님을 충분히 모시지 못한다고 해서 불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대화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돈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이 소중한 관계가 깨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깨진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고부 갈등 중 경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 가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를 존중했으며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혹은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대화가 여러분 가정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지 않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이 행복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인 복지 제도를 더 확충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부간 경제적 지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가정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하시면서 공유하고 싶은 부분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교육 목적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하며 일반적인 고부 갈등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